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 잠깐 좀 보면은요, 훈련 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훈련셋, 테스트셋 나눴고요. 그 다음에 1차항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특성이 4개가 있었죠. 그 특성 4개를 가지고서 선형 얘기를 해봤어요. 음. 어, 일단 특성 4개만 있을 때, 그리고 고차항을 생각하지 않고 1차항만 고려한 선형회기를 보시면은요, 선형회귀 방정식에서 찾는 예측값은 이거예요. 그죠? 특성이 4개가 있고, x1부터 x4까지 특성이 4개가 있고, 그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있고요. 개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절편이 있죠. 이런 식으로 예측값을 계산하겠다예요. 이런 식으로 예측값을 계산할 때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겠어요? 실제값과 실제값과 여기 있는 예측값 사이에 에러가 존재하겠죠. 그죠? 실제값과 이런 회귀 공식,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MSE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선형회계의 목적은 이런 MSE를 최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W들을 잘 만들어주면 오차들의 제곱의 합을, 오차들을 최소로 만들어준다. W를 잘 찾으면. W들을 잘 못 찾으면 오차가 커지는 거고, W들을 잘 찾으면 오차들이 작은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차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이 W를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에요. 선형회계가 그걸 해주는 거고요. MSA가 최소로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런데 규제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거를 하기 전에 2차항을 고려한, 여기, 목차 중에서 2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2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계인데, 자, 여기서도 이 수식은 뭐예요? 예측값을 찾기 위한 선형회계식이에요. 예측값을 찾기 위한 선형회계식인데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요? x1부터 x14까지가 나왔어요. 왜? 특성이 4개가 있고요. x1부터 x4까지 특성이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x1의 제곱부터 x4의 제곱까지 또 제곱항 4개가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x1 곱하기 x4 그러면 두 개씩 짝지어졌죠. x2 곱하기 x3, x2 곱하기 x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3 곱하기 x4 이렇게 또 6개가 나오잖아요. 2차항들이. 그래서 얘네들 다 합치면 전부 몇 개예요? 14개잖아요. 그래서 특성이 14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4개의 특성을 갖는 데이터셋에서 2차항까지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특성의 개수가 14개인 선형 회귀랑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형 회귀식이 있을 거고 이 선형 회귀식으로 찾아지는 예측값이 있을 거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빼면 에- 이게 에러가 되는 거. 얘네들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개가 생기니까 제곱해서 더해주고 그걸 나눠주고 그게 MSE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차항, 2차항을 고려한 선형회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MSE를 최소로 하기 위한 여기 있는 개수들을 찾는 과정. 뭐 정규 방정식을 풀던 아니면 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찾아가는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특성들을 늘려주니까 그 뭐예요? 결정 개수를 높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측값들의 오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측값들을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가 있어요. 규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가 있는데 자, 1차 함수 보세요. 파란색이 1차 함수. 분명히 오차들이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얘는 훈련 세트와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여기 검은색이 훈련 세트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테스트 셋이에요. 오차가 그렇게 둘 다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의 오차의 크기와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의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프린트로 본 게 이거죠. 어, 훈련 세트에서 MSE와 테스트 셋의 MSE, 그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로 만들었을 때 훈련 세트에서의 MSE와 테스트 셋의 MSE,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차 항일 때 훈련 세트의 MSE, 테스트 셋의 MSE,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테스트 셋에서는 말도 못하게 오차가 커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훈련 세트들을 전부 다 지나가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산점도가 있으면 이 훈련 세트들을 다 지나가도록 이런 그 곡선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곡선을 만들게 되면 정말 훈련셀에서는 에러를 오차들을 정말 0에 가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오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여기 있는 훈련 세트, 여기 있는 세트하고요. 얘는 정말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 옆에 정말 길이가 1cm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얘는 예측값을 이렇게 예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음.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측값을 이렇게나 엉뚱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고, 규제를 주는 방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MSE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었는데, 어, 목적 함수, 그러니까 손실 함수를 MSE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W 제곱항까지 포함하는 손실함수를 생각을 하거나 W항까지 1차항을 추가한 손실함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 손실함수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손실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오차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차가 달라지게 되면 그 오차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도 달라지게 되겠죠. 음. 그래서 MSE에다가 W의 제곱항들을 포함해주는 W의 제곱만큼 오차를 키워주는 그런 규제를 위치 규제 또는 L2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MSE에다가 오차를 W의 절대값만큼 키워주는 방식, 이거를 L1 규제 또는 라쏘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L1 규제와 L2 규제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Elastic N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본 게 뭐였었냐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 리치에서 즉 L2 규제죠. L2 규제에서 50차항까지 고려를 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이 1차, 2차, 5차 그리고 50차까지 다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어, 어, 훈련 세트를 많이 설명을 하면서도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에러가 나게끔 이런 에러들이 일부러 발생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하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끔 일부러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뭐가 추가가 됐냐면 W의
제곱에 대한 그런 항이 오차로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늘어나더라도 얘네들은 그 과대적합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훈련 세트의 스코어하고요. 테스트 셋의 스코어 보세요. 여기는 과대적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과대적합이긴 한데 그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차항이 되면 더 좋은 모델이란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1차항만 포함할 때보다 2차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점수도 좋아졌고 과대적합의 크기도 적어졌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에요. 그죠? 자, 5차항까지를 포함을 했어요. 점수도 더 좋아졌어요. 그죠? 점수도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과대적합의 정도도 더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5차항까지 고려하는 거 더 좋은 모델이에요. 더 좋은 모델이고 50차항까지 고려를 했더니 점수는 좋아진 게 맞아요. 점수는 좋아졌지만 과소적합이 일어났어요. 과소적합이.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테스트 셋은 우연히 맞춘 그런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런 과소적합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차수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검사를 해본 거는 없지만 우리가 중간에 해본 거는 없지만 다른 디그리들을 더 찾아서 훈련 세트에서도 정확도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를 좋게 만들면서 과대적합의 크기가 적은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오차. 만약 우리가 검사한 것만 보면 오차항이 가장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본 거예요. 네, 그게 저희가 전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리치는요, 우리가 여기 리치의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파라미터 보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때 알파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투명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치 규제에서 알파의 의미가 뭐예요? 리치 규제에서 알파의 의미는 이차항의 크기를 얼마만큼 키울 거냐.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를 더 늘려주는 거고 알파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규제를 덜 주겠다는 얘기죠. 어. 알파가 0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치에서 알파 값의 기본은 1.0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기본값이 1.0이고 만약에 규제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1.0보다 좀 더 작은 값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규제를 더 키우고 싶다. 규제들을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는 1.0보다도 더 큰 숫자들을 주시면 돼요. 이게 리치 규제입니다. 이게 리치 규제고요. 다른 것들 그래프 한번 그려보셨어요? 어, 라쏘 L1 규제. 보통 L1 이렇게 얘기하고요. L1 규제를 라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아 이거 대문자로 쓸까요? 이게 L자인지 I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대문자로 L2. 그 다음에 여기도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폰트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만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시면은요. 만들어진 함수가 있으니까 훈련 셋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도 그대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도 그대로 주시면 되고 디그리도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에스티메이터만 라쏘로 생성해서 넘겨볼게요. 여기 에스티메이터를 라쏘로 바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은요. 네. 리치나 라쏘나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마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여기 그 결정계수 부분을 보시면은요.
50인 경우만 볼까요? 0.9739가 나왔고 여기는 0.9747이 나왔죠. 조금 달라졌죠. 조금 달라졌고 0.9813이라고 나왔고 0.9827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나 라쏘가 거의 비슷한 거를 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라쏘가 알파 값이 1.0이에요. 그러니까 1차항에 대한 규제를 1.0이라고 하는 크기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위치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게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리고 5차 함수죠. 5차 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50차 함수까지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엘라스틱 넷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거의 엘라스틱 넷도 보시면은요. 네. 여기 호출하시는 거는 앞에는 다 똑같이 주시면 돼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디그리는 1, 2, 5, 50 이렇게 디그리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엘라스틱 넷 얘도 기본값 사용하시면 돼요. 생성자 기본값 이용하셔서 얘도 그려보시면은요. 네. 숫자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점들의 위치 보시면 여기 오차가 좀 더 많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가 조금 더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숫자 한번 보시면 50차항일 때 보세요. 50차항일 때 보시면 0.96, 0.98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위쪽이랑 좀 다르죠. 0.97, 0.98이었었는데 여기서는 0.96, 0.98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더 늘려버렸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규제를 두는 목적은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를 좀 낮춰가지고 대신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차항만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점수가. 2차항까지 고려하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5차항 고려하니까 점수가 더 좋아지고요. 6차항 고려하니까 점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소적 합이냐 과대적 합이냐를 보시면은요. 전부 다 지금 과소적 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본값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기본값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그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모든 테스트에서 모든 1차항이든 2차항이든 5차항이든 50차항이든 모든 그 회기에서 훈련 세트의 점수보다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더 높아요.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소적합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과대적합이면서 점수 그 차이가 적은 게 좋은 거지 과소적합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L2 규제, L1 규제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엘라스틱 넷, 위치, 라쏘,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와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모델 파라미터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찾아주는 값들이에요. 선형회기식이라면, 선형회기식은 뭐예요? 변수 하나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변수 하나인 것만 생각을 하면, 이게 선형회기식이에요. 맞아요? 1차 항만 고려를 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예요? 모르는 값? x, y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w0, w1을 모르는 건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x와, x와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왜 알고 있는 값이에요? 이거는 훈련셈. 얘는 훈련 레이블. 하게. 길이가 x1인 물고기는 무게가 얼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알죠? 어? x와 y는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차이가 적어질까? 이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는 건 머신러닝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모르는 거는 뭐냐면 W0와 W1이라고 하는 개수들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찾는 게 머신러닝 모델의 목적인 거예요. 물고기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물고기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를 무게에다가는 길이에다가는 숫자 얼마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숫자 얼마를 더했을 때 그때 나오는 예측값이 이런 오차를 작게 만들 거냐 이런 W0와 W1을 찾는 게 머신러닝 모델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에는 리니어 리그레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전부 다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내면 그 수식에서 예측해주는 예측값들이 실제 값과 오차가 적을 것이냐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발견해내야 되는 값들은 뭐예요? W0, W1, W들이에요. 이거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모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는 머신러닝 모델이 수학적인 공식, 수학적인 모델을 세워서 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 2차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을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는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에요. 머신러닝한테 피팅해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머신러닝 모델이 알아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한테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해 주는 값이에요. 우리가 결정해 주는 값.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 피처 같으면 1차항까지만 생각할지, 2차항까지만 생각할지, 3차항까지 생각할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항까지를 했을 때에는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고, 여기서는 정확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결정계수.
1차항까지만 고려했을 때는 결정계수가 얼마가 나오고 2차항까지 고려하면 결정계수가 얼마가 나오고 5차항을 고려하면 결정계수가 얼마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결정계수가 제일 큰 거, 5차항이 제일 좋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 W들을 찾아라 라고 맡기는 거는 그거는 모델 훈련이고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은 그건 모델 훈련이에요. 실제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줘서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면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서 예측값들을 찾아내는 공식을 만들어라. 이게 훈련 과정인 거고 훈련 과정에서 찾는 파라미터들을 모델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어,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1차항일 때,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2차항일 때,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5차항일 때 누가 더 점수가 좋을까? 이거를 비교해서 5차항이 제일 좋구나. 5차항 써야지. 5차항까지 써야지.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뭐냐 하면 규제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파값 있죠. L2 규제에서의 알파값, L1 규제에서의 알파값. 이거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규제를 키울 것인지, 규제를 줄일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1일 때, 알파가 0.5일 때, 알파가 1.0일 때, 알파가 2.0일 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결정계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결정계수가 제일 좋은 게 나오겠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전부 다 잘 맞춰주는. 그죠? 그런 알파 값을 찾는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르지 규제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알파라는 거 하나고요. 라쏘 규제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는 알파라는 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에서는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알파 값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에런 규제는 얼마로 할 거냐. 그죠? 이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그 구분하셔야 돼요.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머신러닝 모델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알고리즘에서 그 모델을 만들 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때, 그러니까 y는 ax 더하기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꼭 그게 수학적인 모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y는 ax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비용 함수. 아까 회귀 문제 같으면 비용 함수가 MSE라고 그랬죠. 그죠? 규제는 MSE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주는 게 그게 비용 함수라고 그랬어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들이에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할까요?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어, 만드는 파라미터들. 그게 모델 파라미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에
만들어진, 이렇게 하죠.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에, 만들어진 수학적인 모델의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델 파라미터는 우리가 직접 계산,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W를 바꿔주는 게 아니죠. 개발자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 어, 머신러닝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값들이에요. 스스로 찾아내는 값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가 뭐 인터셉트를 얼마로 하겠다 이거 바꿔가는 거 아니죠. 그죠? 뭐 기울기를 1로 하겠다, 기울기를 2로 하겠다, 기울기를 3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찾는 게 아니죠. 머신러닝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값들이 모델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개발자가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는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여기서 예로 들었던 게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으면 피처스의 디그리 같은 것들 1창, 2창, 3창, 4창 이런 것들 있죠. 뭐 규제에서 뭐 규제는 L2 규제도 있었고 L1 규제도 있었고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규제도 있었죠. 이런 규제에서 알파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꿔가면서 찾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어,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KNN 같으면 K값. KNN 알고리즘의 K값. 그쵸? 기본값은 5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이웃이 몇 개일 때 가장 좋을까? 우리 이런 거 찾아봤었잖아요. 그죠? 가까운 이웃이 한 개일 때가 좋을까? 두 개일 때가 좋을까? 세 개일 때가 좋을까? 이런 것들 우리 바꿔가면서 찾아봤죠. 그러면서 그래프도 그려봤어요. 그죠? 정확도, 훈련셋의 정확도, 테스트셋의 정확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를 그려보다 보면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나타나죠. 그 K 값이 늘어나면. 그죠? 테스트셋에서도 정확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점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차이가 적은 거. 과소적합 나타나지 않으면서 과대적합의 차이가 적은 거. 그런 경우에 K 값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런 게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외기에서 W들은 머신러닝에서 스스로 찾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만 주면 모델 파라미터들은 머신러닝 모델에서 알아서 찾아요. 알아서 찾아주는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란 그 생성자, 머신러닝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변환기, 트랜스포머 변환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본 생성자들을 보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값들이 있어요. 디그리는 2창을 쓰겠다라든가 알파는 뭐 1.0을 쓰겠다거나 KN에서 K는 5라고 하겠다거나 이렇게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바꿔가면서도 우리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그때의 정확도라든가 아니면은 R2 스코어 결정계수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개발자가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튜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진 튜닝 값이 우리가 그 사용하게 될 머신러닝에서의 그 파라미터 값이 되는 거예요. 네.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그런 의미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음, 규제의 크기. 규제 크기가 알파예요. 알파. 규제 크기에 따른, 규제 크기에 따른 결정대수. R2 스코어 얘기하는 거죠. R2 스코어. 결정대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는데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어, 자, 첫 번째는 우선 규제가 있는 거는 L2 아니면 L1이잖아요. 그죠? 리치 모델을 사용하세요. 리치 모델을 사용하시고, 리치 모델을 사용하시고요. 어, 폴리노미얼에서 디그리는 제가 5로 고정을 시킬게요. 어, 그러니까 알파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알파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시고, 디그리는 5로 고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당연히 쓰셔야 될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셔야 될 거고, 어, 알파 값은, 알파 값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면, 0.01, 0.1, 1.0, 그 다음에 10. 네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만. 더 줄일까요? 알파를 완전 줄일 0.001도 해볼게요. 0.001, 0.01, 0.1, 1.0, 10, 100까지 하죠. 네. 알파 값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훈련 세트와 두 가지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에서 결정 대수를 다 계산을 하세요. 요거 해보시고, 요거 해보시고, 리치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라쏘에서도 똑같은 거를 하세요. 뒤쪽은 똑같이. 라쏘에서도 오차항 사용하시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시고 알파 값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시고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보세요. 숫자로만 보지 말고 얘네들을 산정도나 아니면 라인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엘라스틱 네트워크 할까요? 엘라스틱 네트워크 세 가지를 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엘라스틱 넷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성은 네 가지를 다 사용하겠습니다. 렌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전부 다 사용하세요. 우리 훈련set 다시 만드셔야 돼요. 특성은 얘네들로 하고요. 특성은 얘네들로 하고 레이블은 무게로 하고 레이블은 웨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물고기의 무게예요.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의 무게입니다. 이거를 네 가지 특성으로 찾을 거예요. 네 가지 특성으로 찾을 거고요.
사용하시는 알고리즘은 리치, 라쏘, 엘라스틱 몇이에요? 5차항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항까지 고려했었던 이유는 여기서 보니까 5차항이 점수가 좋은 것 같아 보여서 5차항이 점수가 좋은 것 같아 보여서 5차항까지 고려를 하시고요. 알파 값은 이렇게 바꿔보면서 해보시고 요거 각각 구해보시면 돼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아니면 반복문이랑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해보시면 될 텐데 나중에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화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해주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